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주택자 빌라 패닉 바잉 잘못 사면 큰일 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사를 좀 살펴보시죠.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이고요. 이제 단독 해놓고 시마른 아파트의 빌라 패닉 바잉 거래 규모가 12년 내에 최대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의 시세가 좀 오르고 이제 전세 가격도 오르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인 또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내몰려서 다시 어떤 빌라 등으로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3040 세대가 이제 패닉 바잉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서울 7월 거래를 보면은 6,300건이 좀 넘었었고요. 매매 수급 지수로 봤을 때는 통계 작성 후에는 최고입니다. 즉 아래 그 서울 빌라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 이제 4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400건 정도 된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또 그래프가 나오죠. 서울 빌라 매매 전세 월세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이게 4월 달에는 한 97 정도 됐었는데 90 후반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원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시장이 달아오른 데는 정부의 과도한 아파트 규제와 정책 실패가 배경에 깔려 있다. 그렇죠. 그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30대를 주축으로 한 패닉 바잉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으면서 패닉 바잉이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오늘 주제와 같죠. 여기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기대까지 겹치면서 다세대 주택 시장은 계속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앞서 8월 4일 공급 대책을 통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서 또 뉴타운 해제 지역 또한 노후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기대 수요까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호재를 좀 예상을 하고 미리 선진입하려고 하는 수요 또한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탄 빌라 시장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빌라 공급은 아파트에 비해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탄력적이다. 즉 빌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사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미 뉴타운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빌라의 공급이 좀 과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빌라 쪼개기 등이 좀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또 재개발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빌라는 가격 안정기에 먼저 폭락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쵸?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기 국면에서는 사실상 하반 경직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신축 빌라의 전세의 경우 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죠. 빌라 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진다면 전세값이 매매값을 뛰어넘는 깡통 전세 사태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던 지난해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주택 100여 가구를 소유한 개인이 잠적하면서 다세대 주택이 대거 경매 시장에 출현, 세입자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즉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한편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이 좀 안정 국면에 있다라고 좀 발언을 했고, 발언한 직후에 바로 해당 당의 지지율이 좀 역전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이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걸 보고 얘기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감정원 수치를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한국 감정원과 KB 시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로 많이 상반된 수치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수치가 서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즉,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0.02%로 줄어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그 서울이 0.53%까지 오르면서 좀처럼 상승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KB국민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계속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한국감정원은 지난 13일 7월 70이죠. 70대책 관련 부동산 세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8.4 공급대책 발표에 따라서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상승폭이 직전주 0.04 대비 줄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제 반면에 KB에서는요, 8월 첫째 주 상승률이 0.39로 보다 오히려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원은 송파나 서초가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으나 KB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은 각각 0.64, 0.59씩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라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좀 보이고 있죠. 즉 이제 이들 통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와 방식 등이 달라서이고요. 둘 다 전국의 아파트 중에 표본을 정해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전국 152개의 시군구에서 31,800가구의 가격을 조사하는데, 이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176개 시군구의 아파트를 조사해서 조사 지역은 더 넓지만 이 표본 자체가 좀 작습니다. 9,400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즉 KB국민은행의 이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치적으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고, 실거래가 집계 그 과정에서 급매나 특이거래 등을 제외하는 등 그 통계적인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통계치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정부기관 직원인 한국감정원보다 일선 중개업소가 체감하는 시세가 시장 변동을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한국감정원과 KB 시세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또 하나 볼까요? 그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그 경제 이 해당 연합은 KB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6억 600만 원에서 9억 2천만 원으로 52%나 올랐다라고 밝혔죠. 근데 이에 반해서 국토부는 14%밖에 안 올랐다라고 밝혔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8월 10일 날짜로 KB 주간 보도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주추마다 상승하는 서울 전세 가격,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0.53% 오르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상승 중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상승장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정부 대책에 의해서 약간 소폭으로 줄었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수도 이전 등의 이슈가 있죠. 어떻게 됐건 뭐 정부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폭으로 시세가 좀 오른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 0.53%, 이제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서울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또 이어서 보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 1% 이상 올랐고요. 도봉, 그리고 이제 구로, 뭐 성북, 이제 송파 순으로 이제 0.5% 이상의 어떤 큰 폭의 어떤 시세 상승률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편 또 경기도 또한 좀 상승률이 좀 있죠. 구리 같은 경우에 어떤 교통 호재를 품고 지금 0.96%까지 좀 올랐고요. 그리고 분당구와 이제 광명, 남양주, 이제 수원까지도 상승률이 좀 높은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또한 이제 전주 대비 다시 좀 상승세가 좀 높아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8월 10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를 좀 살펴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 116으로 지난주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6.17 대책 이후로 매수 의자 지수 같은 경우에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똘똘한 1주택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정부 대책에 의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런 상황인데 다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거의 한 110 정도 매수자 우위 지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주택의 전통적인 어떤 그 성수기죠. 뭐 9월과 10월 가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지 혹은 다시 상승을 할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빌라, 패닉 바잉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통상 이제 빌라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 주택이에요. 그래서 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발의 가능성이나 재개발의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교통 호재나 역세권, 직주 근접 위주로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굳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구역 지정된 약 3억대 재개발 지역도 있고요. 소형 평형이라고 했을 때는 2억대에도 가능한 구역들이 있으니까요. 제 영상에 그동안 올린 지역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집값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려면 한국감정원보다는 될 수 있으면 KB 시세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아직까지도 이 노도광이나 금강구,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3040의 패닉바잉 기세는 여전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임대차 3법 또는 이제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전월세 상승세는 아직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청약 자격이 있는 무주택자는 어떤 무분별한 패닉 바잉보다는 좀 청약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